안녕하세요. 시반 1조 파인드 애플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리더 안다민입니다. 저희 목차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시중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다 보면 고가의 아이폰과 맥북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내 기기는 얼마인지, 올린 가격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는 없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파인드 애플은 이런 유저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 가격 측정 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연 영상을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에서는 인기 있는 탑5 제품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움직이는 상단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사용 설명, 이벤트 참가가 가능합니다. 저희 핵심 기술인 가격 측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출시 연도, 기종을 선택해 주시고, 용량마저 선택해 주시고, 상태, 배터리 성능 최고치, 애플케어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측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책정된 가격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에 따라서 상품 등록 및 이의제기가 가능한데요. 저는 이의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의제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의제기를 작성하고 나시면 이의제기 등록창에 들어가서 유저들과 함께 댓글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격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아키텍처 및 기술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리덕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고려하고 전역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버셀 같은 경우 기터브와 연동하여 빠른 배포 및 관리가 가능하기에 배포 툴로 이용하였습니다. 테일윈드는 단시간에 빠르고 정확한 CSS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CSS 툴로 사용하였고, 엑시오스는 백엔드와 송수신을 쉽게 하고 추후 확장성 등을 좀 더 많은 브라우저에서 지원받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스톰프는 실시간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 웹소켓을 활용하였고, 이를 보다 편의성을 높여서 사용하기 위한 서브 프로토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입니다.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정이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하였고, 스프링 시큐리티는 많은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설정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자료가 많아서 사용하였습니다. JWT는 세션에 비해 서버의 부담이 덜한 보안 방식인 토큰 방식이기 때문에 채택하였고, 오어스2의 경우 사용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의 번거로움을 덜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 같은 경우는 JPA 기반 저장소를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는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였고, 쿼리 DSL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아닌 코드로 쿼리를 작성함으로써 컴파일 시점에 문법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적인 쿼리 작성이 편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MySQL은 유저에 따라 다른 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형 DB를 사용하였고, S3의 경우 모든 미디어 파일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고 인증 시스템을 설정하여 보안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GitHub 액션의 경우 코드를 빌드하고 상용 서버에 배포하면 사람이 매번 직접 하기에 비효율적인 실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AWS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GitHub 액션을 통해 빌드 파일을 압축해서 AWS S3 서버에 올린 파일을 코드 디플로이가 EC2 서버로 전달하여 스크립트를 통해 새 빌드 파일을 실행하게 해주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도전 및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미들웨어와 연관된 슬라이스와 API를 모듈화하여 관리해야 했는데, 이 모듈화 과정을 통해 코드의 가독성 및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개선된 코드로 성능 향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트러블 슈팅이 가격 책정 뒤로 가기 기능입니다. 문제 상황으로 가격 책정에서 뒤로 가기 섹션이 불가능해 각 스텝당 값을 저장하지 못하여 유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스토어의 스텝당 스테이트를 저장하려고 했고, 그러나 스토어 상태 값을 언제 바꿔줄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get 할 때 바꿔주고 뒤로 가기 시 스텝 스테이트만 변경해주는 액션을 추가하여 변경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로 가기 이후 스토어 내에 값이 이미 존재하기에 값을 고르지 않아도 다음 값으로 넘어가지는 상황, 즉 밸리데이션이 뚫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스토어 내에 존재하는 전에 선택했던 스테이트를 디폴트 밸류로 정의하여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트러블 슈팅으로는 포스트가 되지 않았던 현상과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게시물 작성 및 프로필 수정 부분에서 맵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브라우저 이슈인지 알았으나 리덕스 사용 중 서버와의 통신과 페이지 이동 과정, 즉 내비게이트하는 위치의 문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으로 이미지 크기가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보다 큰 경우 작성이 안 되는 것을 이미지 압축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여 해결하였고, 두 번째 문제였던 게시물 작성 시 엑시오스로 서버와 통신 중 새로 고침되어 게시물 작성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게시물 작성 액션 시 디스패치 직후 페이지 이동을 하여 엑시오스로 서버와 통신 중 페이지 이동을 잘못하는 로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고침했던 부분을 작성 오류로 발생했던 것을 서버의 통신 성공 시 응답 도착 시에만 이 페이지 이동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 트러블 이슈입니다.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 데이터 JPA에 내장되어 있는 페이저블 솔트 기능의 경우 쿼리 DSL에서 단순히 사용할 때 오프셋이나 리밋과 다르게 전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렬 기능은 크게 복잡한 동적 정렬은 아니므로 데이터 JPA 라이브러리의 페이저블 정렬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 쿼리문을 작성한 이후 패치하지 않고 그 아래 솔팅해주는 코드를 작성 후 패치하는 형태로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반응이었습니다. 유저들 대부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추후에 런칭될 경우에 사용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능인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의 경우에는 뒤로 가기 이슈였습니다. 유저가 댓글을 들어갔다가 게시글이 돌아가려고 할 때 댓글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를 내비게이트 -1로 저장해주어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아요와 찜하기 버튼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발생된 문제였는데, 이를 UI적으로 디자이너와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업로드 용량 제한 이슈가 있었는데, 높은 용량의 사진 같은 경우에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이슈였으므로 이미지 훅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압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이트하우스에서도 6.82% 혹은 52.54%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